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기름을 사용하는 그런 연소에서 많이 변경된다고 했어요. 언제? 연료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석화 성분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웨트한 방식이 있었고 웨트한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드라이한 방식이 있어요. 웨트는 말 그대로 수분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제 웨트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다가 이제 웨트라는 말을 붙여주면 웨트 FGD가 되는 거고 드라이 FGD는 말 그대로 드라이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lue Gas Desulfurization 해서 FGD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GD 방식이 일반적으로 그 대형 사업장들에서 많이 황산화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해주는 그런 저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FGD 방식도 그 석회를 쓰냐 석회석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하나 바뀌는 거는 이제 폐기식이냐 재생식이냐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폐기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만들어진 그 성분이죠. SO2를 케미스트리에 의해 가지고 잡은 다음에 그 남아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재생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너러티브 그래서 재생식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용했던 라임스톤이라고 하면 라임스톤을 다시 사용을 해줄 거냐 아니면 그대로 버릴 거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웹 방식하고 드라이 방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식이냐 건식이냐 이걸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력발전소, 대형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식보다는 습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습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대형 사업장들에서는 습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스크러버 같은 거 해주고 거기다가 물을 미스트를 뿌려줄 때 라임스톤을 섞어가지고 뿌려주게 되면 이제 들어오게 되는 황산화물 같은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드라이 라임스톤 인젝션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그 드라이한 건식의 방식이 되는 거고요. 라임스톤이 됩니다. 석을 사용하는 거죠. 석을 사용해서 인젝션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보너스 서번 인젝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간단하게 그려놓은 건데 석탄이나 또는 석유를 사용해서 컨버스션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버스션이라고 써있는 쪽에서 이제 불꽃이 이렇게 나면서 연소가 뭔가 되겠죠. 그 석탄 같은 경우는 탄을 되게 큰 형태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갈아가지고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어떤 미분탄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미분탄 형태로 만들어줘서 저희가 들어가서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안쪽의 온도는 한 1200도씨 정도 1200도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00도씨 정도 되는 그 정도 온도에서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연소가 일어나면 석탄을 넣어줬을 때 SO2가 발생을 하겠죠. SO2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발생을 해요. 낙수도 발생을 할 거고 PM도 발생을 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얘네들도 다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FGD 방식은 황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황산화물을 제거해주기 위한 그런 방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라임스톤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석회석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화학식으로 하면 CaCO3가 되고요. 얘가 이제 뿌려져서 들어갑니다. 얘도 뭐 큰 형태로 진짜 돌 형태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 갈아가지고 얘를 인젝션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통처럼 이렇게 뭐 막
해놨는데 하나의 큰 유닛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큰 유닛이 여기에 라임스톤을 넣어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소성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칼시네이션. 소성은 뭐냐면 석회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석회고 얘가 라임이 되는 거죠. 칼시네이션인데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강한 열을 가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어디다가 뿌려준다 그랬죠? 얘를 뿌려주는 거는 보일러 안쪽에다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일러 안쪽에는 또는 그 바깥쪽 어딘가에서 뿌려주는데 거기에 온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온도에 의해서 소성이 일어나는 거죠. 소성. 칼시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1000도씨 이상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온도는 한 1040에서 1260 정도 온도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온을 가해주는 거죠. 외부의 온도를 굉장히 강하게 가해줘서 형태를 조금 바꿔주게 되는 원료를 바꿔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원료의 형태를 바꿔주는 걸 소성이란 말도 쓰는데 여기서 우리는 칼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소성은 CaCO3를 CaO로 바꿔주는 거를 이제 칼시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aO가 되고 CO2가 발생하는 가스니까 날아가겠죠. CO2가 생성이 돼서 CaCO3에서 CaO하고 CO2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CO2는 빠져나가죠. 여기 보면은 왼쪽에 구름같이 그려놓은 거 이게 CaCO3라고 했을 때 CO2가 빠져나갈 겁니다. CO2가 빠져나가면 그게 빠져나간 곳에 이런 식의 크랙들이 생길 거예요. 크랙들이 생긴 게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회색이 되는 겁니다. CO2가 빠져나간 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 석회가 되는 거고요. CaO는 석회가 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잘 부서지는 그런 지금 보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잘 부서지는 형태의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SO2가 이제 CO2가 빠져나간 요 크랙이 난 요 자리들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붙겠죠. 붙는 거예요. 걔네가 붙어가지고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aO하고 라임하고 SO2하고 반응을 하는데 여기 이제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서 여기 보면은 CaO하고 SO2가 반응을 하고 여기에 공기가 포함이 돼서 결국에는 CaSO4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CaSO4는 얘는 한국말로 하면 석고죠. 석고가 만들어집니다. 석고 형태로 SO2를 잡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기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 연소할 때 탄소 넣어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함된 공기들을 과잉으로 넣어줘가지고 연소할 때 반응하는 거 말고도 공기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기들로 인해 가지고 이 반응에 필요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반응을 통해서 CaSO4인 석고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드라이 형식이었으니까 얘는 드라이한 상태의 석고가 당연히 되는 걸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과잉 공기가 있을 때 이렇게 석고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과잉 공기가 없을 때는 CaO하고 SO2 만나가지고 석고의 형태가 아니고 산소 하나 빠진 CaSO3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밑에 몰큘러 사이즈라고 써놨는데 몰큘러 사이즈가 SO2가 CO2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CO2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론적으로 SO2가 동일한 양이 가서 붙으려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SO2를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CO2가 빠져나가는 거 고민해서 걔가 빠져나가는 공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양보다 2배 이상의 라임스톤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CO2가 빠져나간 자리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SO2, 싹스를 제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O2를 잡아주고 이제 석고 형태로 존재를 하든 CSO3 형태로 존재를 하든 얘가 드라이한 상태잖아요. 드라이한 상태니까 이게 먼지 형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먼지도 좀 입자가 큰 먼지겠죠. 큰 먼지 형태로 존재를 하니까 뒤에 이제 제가 컨트롤이라고 써놨는데 사이클론 형태로 그려는 놨어요. 근데 사이클론만은 아니고 뭐 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그런 집진 장치들이 뒤쪽에 달려서 그래서 가스성 물질을 어떻게 보면 먼지의 형태 이런 도체, 솔리드한 형태로 바꿔줘 갖고 걔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2, 싹스를 그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싹스를 석을 사용해서 드라이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라임스톤을 어떻게 보면 때려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했던 양보다 훨씬 많은 라임스톤을 때려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웹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뭐 드라이 방식은 컨트롤 통해 가지고 밑에 어쨌든 폐기물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폐기물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효율이 저감 효율이 한 20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교해서는 좀 낮은 편인데 이게 단점이 될 거고 요것도 단점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그 CaSO4 같은 석고 같은 것들이 이런 보일러 벽면에 붙어가지고 보일러 부식을 일으키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일으키냐면 이게 딱딱한 형태라고 했잖아요. 물이 섞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가다가 이런 데 부딪혀 갖고 여기를 코팅이 되어 있던 걸 코팅을 벗겨낸다고 해야 되나?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패인 곳에 부식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장점은 레트로핏이라고 해서 우리 뭐 요새는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레트로 하잖아요. 예전 거 가져다 하는 게 있는데 그 방지에서 레트로핏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 설비를 거기다가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거 또는 기존 설비를 조금 개선해서 사용하는 거 예전에 붙어있던 애를 조금 개선한다든지 거기다 조금 새로운 걸 가져다 붙인다든지 할 때는 이 드라이 라임스톤 인젝션 방법이 다른 시설들 비해서는 훨씬 편하대요. 그래서 이 레트로핏에서는 드라이 라임스톤 인젝션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그런 현상이나 그런 선호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임스톤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그 말했다시피 효율은 좀 낮고 라임스톤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드라이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데 부식이 부딪혀서 깎아내는 거, 블래스팅이 생긴다고 하면 되겠죠. 블래스팅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부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장점은 이런 레트로핏에 기존에 있던 거에 가져다 붙이기가 조금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 봤으니까 이제 웹 볼게요. 웹 방식이고요. 쪼어웨이 방식이니까 뭐 남은 거를 갖다 버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식이 아니고 폐기식 방식이고 라임스톤을 라임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라임스톤을 먼저 써놨네요. 우리가 웹 방식 중에서 이 트로어웨이 방식 그리고 라임스톤 사용하는 방식은 실제로 이게 화력 발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라임스톤을 사용하는 게 석회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석탄화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는 웹 방식이나 라임스톤을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왜냐면은 이게 그 석을 석회로 만들면 아까 소성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소성을 딴 데서 해갖고 갖고 오면은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여기서는 화력발전소니까 이미 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온도를 올려가지고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감을 할 수 있어서 절약을 할 수 있어서 라임보다는 라임스톤 방식 그리고 웹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스프레이로 뿌려지고 또 이제 드럼렛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보여지게 있는 거고요. 스프레이를 뿌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라임스톤을 섞어가지고 같이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플루가스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배출이 되는 거고, 스프레이를 뿌려주게 되면 스프레이들 안에 여기 오른쪽에 이 액적 하나를 크게 그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럼렛이라고 써있는 게 한글로는 액적이 되겠죠. 여기 액적이 되어 있고 드럼렛 안에 세모 형태의 라임스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웹 방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무기 뿌리듯이 뿌려가지고 그 안에를 물방울 하나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라임스톤을 섞어주게 되는 거고, 석회석이니까 석회석에 들어있던 칼슘 이온들이 이제 뭐 녹아날 거예요. 웹 방식에 칼슘 이온들이 녹아날 거고, 그리고 저기 있죠. 이게 물이랑 라임스톤이랑 섞은 거니까 그 정도 아니겠지만 그 시멘트 이렇게 섞어놓은 거 먼저 있어요. 시멘트 미장 같은 거 할 때 시멘트인가? 네, 그거 이렇게 섞어놓은 거 보면은 슬러리 형태도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런 형태를 뿌려주는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뭐 농도는 많이 다르겠죠. 슬러리 형태로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러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뿌려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웹 방식이니까 일단 바로 그 라임스톤을 갖다 붓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SO2가 물에 흡수가 먼저 되겠죠. 흡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흡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은 워터 케미스트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웹 케미스트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 웹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봤던 그 드라이 케미스트리보다는 그러니까 웹 방식이 드라이 방식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반응도 빠르고 그리고 잡는 것도 훨씬 잘 하는 게 뭐 당연히 흡수가 먼저 빨리 일어나니까 공기중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흡수가 돼버리는 게 많고 그러면 훨씬 더 반응이 잘 일어날 거고, 흡수가 된 다음에 수분 안에서 이제 확산도 잘 액적 안에서의 확산도 잘 일어나니까 그런 웹 케미스트리 안에서의 SO2 저감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럼렛들이 이제 이렇게 뿌려질 거고요. 뿌려진 다음에 이 SO2를 다 흡수하고 안에서 반응을 해서 저감을 하기 위해서 되겠죠. 드럼렛들이 쌓이면 얘네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밑에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슬러리 형태의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어떤 반응이 또 일어나요. 잔여 반응이라는 것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식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CaCO3가 들어가고 칼시네이션 돼갖고 CaO하고 CO2가 만들어지는 반응.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반응이고요. 라임스톤에서 이게 라임스톤이었고 얘가 라임으로 반응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써 있는 거 읽어보면 limestone slurry is basically suspension of the limestone particle in the water잖아요. 라임스톤 슬러리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이걸 뿌려줄 건데 라임스톤 파티클이 물에 떠다니는 형태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이제 라임스톤 슬러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when lime is added to the water, calcium hydroxide called slaked lime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얘죠. CaOH2. 얘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소석회가 돼요. 그래서 CaO가 들어가서 물에 이제 그 물에 있던 라임스톤이 고온에서 그
CO2를 내보내게 되면 CaO가 남고 걔가 이제 물이랑 붙어가지고 CaOH2를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볼 것 같은데, 이 라임에다가 CaO가 라임이잖아요. 라임에다가 물이 반응을 하면은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발열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전투식량 같은 거에다가 요 라임을 하고 물하고 넣은 다음에 계속 탁 하면은 이제 발열 반응이 쫙 일어나서 따뜻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가 될 거고요. 여기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 소속해가 만들어지는 게 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웨스크러빙 메커니즘 유징 라임스톤인데, 라임스톤을 이용한 웻 방식 FGD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웻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라임스톤이고요. 얘가 라임스톤. 두 번째가 라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액적에 이런 라임스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먼저 이제 SO2가 와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흡수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식이 그겁니다. SO2가 물에 들어가서 SO2H2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첫 번째로 일어나게 돼서 SO2가 액적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그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물속에 흡수되면 바로 SO2, H2O 얘가 H 플러스하고 HSO3 마이너스로 이제 해리된다고 하죠. 해리. 이온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H 플러스가 수소 이온이 거기 있던 석회석하고 또 반응을 합니다. CaCO3하고 반응을 해서 라임스톤하고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CaE 플러스 칼슘 이온하고 HCO3 마이너스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임스톤 안에 있던 칼슘 이온을 꺼집어내면은 이제 걔가 SO2랑 또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E 플러스 요 칼슘 이온이 만들어진 게 HSO3 마이너스랑 반응을 하고 여기에 물이 갖다 붙죠. 웹 반응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CaSO3 두 개의 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CaSO3 두 개의 H2O가 만들어진다. CaSO3는 석회 석고가 되기 전이죠. 얘는 칼슘 설파이트. 칼슘 설파이트가 될 거고, 이게 이제 물에 섞인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수소 이온이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요 생성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SO2가 제거된 다음에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응을 이제 완결해줘야 되니까 밑에 이제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CO2하고 H2O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고, CO2하고 H2O는 또 이렇게 H2하고 CO2 나눠지게 되겠죠. CO2 이렇게 날아갈 거고. 이 반응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C가 아니고 여기 S입니다. CaSO3가 돼요. 그래야 맞아지겠죠. CO2는 탄산이니까 날아간다 그랬고요. 그래서 CO2도 날아가는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반응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이제 CO2가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오버롤 리액션을 보면 CaCO3에 SO2에 두 개 H2O에 뭐 CaSO3 두 개 H2O가 있고, 그리고 CO2가 날아가는 그런 오버롤 리액션이 만들어지고,
이 양쪽은 방정식 같이 그냥 짝짝짝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 지우다 보면 요식이 만들어져요. 오버랩 리액션. 그래서 그런 오버랩 리액션이 전체 반응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CO3의 두 개의 H2O 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석고 형태는 아니잖아요. CaSO4가 석고 형태인데 얘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기 이제 산소 반응이 추가가 됩니다. 산소 반응이 추가가 되면 두 개의 H2O랑 여기다가 이제 아까 산소 반응이 추가가 되면 CaSO4에 두 개의 H2O가 돼서 석고가 물에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아래쪽에 슬러리가 돼서 된다고 했잖아요. 슬러리가 돼서 남는 애가 이제 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만들어진 애가 그 연소 중에 들어오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바닥에 슬러리로 먼저 깔린 다음에 여기다가 또 산소를 주입해줘서 아까 봤던 이런 형태, 석고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aSO3 같은 경우에는 물성이 좀 말랑말랑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aSO4가 되면 얘는 딱딱한 형태, 솔리드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두 개의 성상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한 형태가 되면 당연히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제거해 주는 게 좀 편하겠죠. 나중에 추후에 처리가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석회 받고 석 받죠. 석회 받고 이제 석회가 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라인이라고 그랬죠. CaO가 되는 거고 반응도 첫 번째 반응은 똑같죠. 여기 SO2 G라고 얘만 써놨는데 얘도 G죠. 똑같으니까 SO2가 첫 번째 반응 보면은 물하고 만나가지고 SO2에 H2O가 되죠. 이렇게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SO2에 H2O가 또 여기 여기서 해리가 되는 거죠. H 플러스 수소하고 HSO3 마이너스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반응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라임도 물에다 섞어주면은 CaOH2가 만들어지고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반응이 얻어지게 되고요. 수산화칼슘은 요거 칼슘 이온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 칼슘 이온하고 두 번째 식에서 SO2가 이렇게 이온화된 얘가 있죠. HSO3 마이너스 얘랑 이제 반응을 해갖고 SO2가 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랑 반응을 했고 여기에 물이 또 포함이 됐으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얘도 CaSO3에 두 개의 H2O가 여기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네 번째 위에 라임스톤의 네 번째 식하고 동일한 식이 만들어졌죠. 네, 여기 맨 밑에 여기 오버롤도 C가 아니고 S. 그래서 결론적으로 CaSO3의 두 개의 H2O가 최종 생성이 됐고 이게 이제 CaSO3가 물에 녹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라임스톤에 있는 식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거고요. 제 오버롤 리액션 주기 위해서 이제 H 플러스하고 H 마이너스가 물이 되는 반응이 하나 들어가면 전체 반응식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라임이 들어갔고 SO2 만나서 물이 들어가니까 결국 얘가 만들어졌다. 굉장히
간단한 전체 반응식이 나오게 되죠. 이쪽하고는 살짝 다른 거는 뭐가 없죠? 요거 CO2가 없잖아요. CO2가 없는 거는 당연히 CaO는 이미 칼시네이션을 해갖고 라임스톤에 있던 CO2를 빼준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 탄산, 칼슘, CO2죠. 탄산 CO2에 대한 부분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반응이죠. 이 반응. 여기 이쪽에 세 번째 반응. 이 반응이 없는 거죠. CO3에서 HCO3 마이너스 여기 이제 빠져나오는 이 반응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네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하고 조금 다른 반응의 형태죠. 그래서 두 개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얘가 칼슘 이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칼슘 이온을 내놔서 칼슘 이온이 있어야 이제 반응이 잘 일어나갖고 HSO3 마이너스랑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에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임을 넣어주는 것보다 라임스톤을 넣어주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더 이제 저기 하죠.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칼시네이션이 빠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라임 칼시네이션 된 후를 라임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저기가 훨씬 좋죠. 효율 자체는 조금 더 좋아지죠. 효율은 좋아지지만 이제 비용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걸 잘 생각해갖고 해줘야 되는 거죠. 또 보면은 어쨌든 SO2를 제거해주는 게 CA 플러스랑 만나가지고 되는 거니까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잖아. 산염기 반응에 의해서 얘가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HCl 같은 거 있죠. HCl 같은 것도 또 동일한 라임스톤 써갖고 라임스톤이랑 라임 써갖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구로 대형에서는 라임스톤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왜 라임을 보냐면 이거는 소규모 소강로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해요. 소규모 소강로. 효율을 높여야 되고 대신에 투입량 들어가는 라임의 그 비용 자체를 많이 생각을 안 한다 했을 때는 소규모 소강로 같은 데서는 이걸 이제 가성비 따져가지고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장, 석탄화를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거고 똑같이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 끝나면 그 견학 소각장 가서 이거 물어볼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제거하냐고. SO2 말고 HCl 소각장에 어떻게 제거하냐고 물어보면 아마 비슷한 얘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임 넣어갖고 제거해주는지 라임스톤 넣어갖고 제거해주든 그런 거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얘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CaSO3에 두 개의 H2가 만들어지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게 슬러리로 돼서 다 내려오면 좋은데 이 액족 형태로 떠다니는 거다 보니까 이 벽면에 가서 물방울들이 이렇게 붙어요. 물방울들이 붙게 됩니다. 물방울이 붙게 될 거고 이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알케미스트리가 일어날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SO3에 두 개의 H2 같은 경우는 딱딱한 형태가 아니고 말랑말랑한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옆에 굉장히 잘 가서 달라붙는다고 그래요. 달라붙고 그 안에서 CA 플러스가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CA 플러스가 들어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 경도. 수질에서 이야기할 때 경도 유발 물질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면 바다 뭐 있을까요? 그렇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이제 경도 유발 물질인데 이가 양이온이잖아요. E 플러스 갖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경도 유발 물질인데 얘는 칼슘에 들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여기다가 스케일을 끼는 거야. 스케일을 끼게 만들어. 경도를 유발하는 거죠. 스케일을 끼게 만들어서 이제 붙어버리니까 이게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제거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조업을 멈추고 이제 닦아내는 경우도 있고 스케일이 끼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플루가스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플루가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드럼렛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배기가스하고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방울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얘가 그 수분이 다 날아가고 하면 좋은데 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그 FCD 위쪽에다가 좀 기울어져서 보여졌는데 메쉬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 놔요. 물방울이 올라가는 걸로 둥근 형태로 메쉬를 설치를 해놓죠. 방충망 같은 데다가 스프레이 뿌려보면은 밖으로 안 나가고 거기 이렇게 스프레이가 분무기 같은 거 뿌려보면은 걔네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거기 싹 달라붙잖아요. 달라붙고 물방울 형태로 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저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얘를 있어 보이는 말로는 디미스터라고 하거든요. 미스터 없애주는 디미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스트 형태로 배출되는 물방울들을 잡아준다고 해서 이제 디미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여기에 끼잖아요. 얘네들이 끼는 것도 문제가 돼요. 껴갖고 끼는 것도 문제가 돼요. 껴갖고 아까 무슨 형태로 있다 그랬죠? 처음에 CaSO3의 H2O 두 개의 H2O 형태로 여기에 이제 잡혀 있게 되는데, 얘네가 잡혀 있을 때는 말랑말랑한 형태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이 연소 가스가 배출되면 배출가스 중에 산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과잉산소로 공급되니까 과잉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얘가 SO3에서 SO4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말랑말랑하고 딱딱한 형태가 된다 그랬죠. 여기 낀 다음에 얘네가 이제 딱딱한 형태로 변해가지고 요 디미스터를 또 다 막아버리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걸 이제 플러깅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경도, 스케일이 생기는 거. 스케일, 경도, 스케일이 하나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플러깅, 아예 막혀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CaSO3H2가 만들어지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벽에 얘네들이 끼거나, 디미스터에서도 마찬가지. 저기서도 이제 경도를 유발할 수 있죠. 스케일이 생겨가지고, 스케일이 생겨서 경도가 발생. 아니 경도라고 하면 경도가 아니고 저거 뭐라 그러지? 스케일이 생겨요. 스케일이 생기는 게 문제가 될 거고, 이제 거기다가 과잉 공기, 과잉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또 반응을 해갖고 CaSO4에 두 개의 H2O가 생기게 되니까 걔가 석고 형태에 딱딱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디미스터에서 이제 플러깅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가 이제 문제점이 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디미스터를 설치해 준다든지 세척해 준다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pH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세정액의 pH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반응식이 있었지. 요 반응식 한번 볼까요? 이 반응식이 이제 수소 이온이 CaCO3 만나서 CaE 플러스 하고 HCO3가 되는 HCO3의 마이너스가 되는 반응이었는데, 이게 CaE 플러스가 여기서 나와줘야 뒤에서 HSO3 마이너스를 제거해줘서 얘가 CaSO3가 되는 그런 반응이 되는 게 되는 거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칼슘 이온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칼슘 이온이 많이 나오려면은, 얘가 많으면 당연히 요
HSO3- 제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CaE+ 칼슘 이온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앞에 있는 수소 이온이 많으면 이 안에 있는 칼슘 이온을 최대한 끌어낼 수가 있겠죠. 수소 이온이 많으면. 네, 수소 이온이 많으면. 근데 수소 이온이 많으면 CaE+의 생성도 많아지지만 얘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해요? pH가 낮아진다는 걸 또 의미를 하죠. pH가 낮아진다. 그래서 low pH의 세정액을 써줘야 된다. 산성 세정액을 써줘야 된다라고 하면 또 안 돼요. 안 되는 게 pH가 너무 낮으면 얘가 강산성이 되잖아요. 강산성이 되면은 CaE+ 칼슘 이온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드럼렛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 드럼렛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 뭐였죠? 예, SO2 자체가 이 세정액 안으로 흡수돼서 들어와야 되는 게 첫 번째였잖아요. 근데 이 세정액 자체 pH가 낮아지게 되면은 얘 뭐예요? 얘도 산이잖아요. 산에서 산으로 들어오려고는 잘 안 하거든요. 흡수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세정액의 그러니까 pH가 너무 낮아서 얘가 너무 산성으로 가면은 pH가 낮아서 이제 흡수가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pH가 낮으면 칼슘 이온의 생성은 늘어나겠지만 SO2 흡수가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 그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H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해서 맞춰줘야 돼요. 이제 pH를 맞춰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고나 뭐 그런 플러깅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조절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예요. 이 라임스톤 같은 경우에는 라임스톤이 아니고 라임 같은 경우에는 라임스톤하고는 또 반대의 이야기가 되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OH가 중요하거든요. OH 레디컬 아니고 OH가 중요하겠죠. OH 반응이 있는데 OH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OH가 많아지게 되면 OH가 여기서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pH가 올라가겠죠. pH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OH가 많아지게 되면 CaE+랑 같은 쪽에 있잖아요. 얘는 반대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CaE+가 여기서는 줄어들게 돼요. OH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SO2의 흡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SO2의 흡수는 늘어날 건데 대신에 칼슘 이온 SO2가 녹아가지고 HSO3- 된 다음에 얘랑 반응해 줄 수 있는 칼슘 이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도 pH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